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재판입니다. 예, 실제로 판결까지 받은 거고. 예. 자, 뭐냐면, 유언공증의 위력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명의신탁입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예, 이거는 명의신탁을 누구한테 했냐면, 예, 그 배우자하고 예, 처제한테 했습니다. 처제. 자,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네,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죠. 여기에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혼외자가 있습니다. 여기 혼외자. A라고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배우자한테 그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돼 있고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토지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명의입니다. 그리고 처제 명의로는 뭐가 있냐면 용인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들한테는 이제 일부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뭘 유언을 했냐? 이거를 유증을 했습니다. 자기 명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유증은 내 거를 상속하는 거지 남의 내 부인 거를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처제 거를 상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망하고 나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1. 명의신탁 해지. 해서 이거 내놔라.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명의신탁이 인정 안 된다면 유류분 내놔라. 우리 아버지가 준 거니까. 이거 이렇게 두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1심 판결의 결과 승소는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났습니다. 승소 판결이. 자, 이게 왜 이렇게 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언공증을 보통 이제 유언공증을 하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공증은 좀 특이합니다. 왜 주는지가 나옵니다. 이게 왜 주는지. 그리고 왜 이게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이 재산이 왜 내 건지 이거를 자세히 적어 놓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더해서 등기권리증. 이 용인 토지는 1980년대에 유증한 겁니다. 이 명의신탁 해놓은 겁니다. 1980년 당시 매수할 때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부동산을 살 때 그 당시에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 다 떼어보고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하고 샀습니다. 그걸 갖고 계셨어요. 이거를 전부 다 여기한테 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공증을 해서 공정증서를 주면서 이것도 같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재산세도 내왔습니다. 세금, 이거에 대한 세금도 내왔습니다. 자, 이게 원래 명의신탁을 증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고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겁니다. 매수대금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양자가 명의신탁일 땐 그렇고 삼자가 명의신탁일 때인 경우는
이거 말소를 청구하고 전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청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가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양자가 명의신탁인지 삼자가 명의신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러나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한 것들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80년대 명의신탁한 거니까 용인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부동산 자체를 청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부인 원래 부부간 명의신탁은 합법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 다 승소를 했습니다. 예. 결국 1심에서는 이 두 개를 그래서 결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부동산을 전부 다 예,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건 승소가 안 됩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왜냐하면 아니 1980년대에 사준 거를 아버지가 샀다는 계좌 내역이 있냐? 없습니다. 그때는 계좌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그 진정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했다? 확인 안 됩니다. 예, 혼인했기 때문에 더구나. 예. 그리고 뭐 배우자한테 명의신탁한 거? 증명한 건지 명의신탁한 건지 확인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어떻게 승소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유언공증증서를 잘 작성했습니다. 증서를 하면서 경위, 뭐 계급 경위가 아니고요. 이유, 과정,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예, 그 판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유언자가 재산을 형성하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다 이런 사정을 그거를 판결문에 기재를 합니다. 명확하게. 예.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 이게 첫 번째 주요한 겁니다. 두 번째, 등기권리증. 그리고 기타 부속서류. 기타 매매와 관련된 부속서류. 이거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이 등기권리증만 해도 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피고 측에서는 경제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배우자와 그 처제는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리고 그 유언자께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잠실 아파트도 살고 있었고 그걸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뭐 다른 부동산 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언공증과 예, 명의신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의신탁 입증은 이 두 가지로 됐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뭐, 처제와 배우자에게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누구에게, 우리 혼외자한테 주겠다. 라고만 기재했으면 과연 그래도 승소를 했을까? 예. 그래서, 유언공증서 작성을 할 때는, 왜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하는지를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만약 유언은 유류분 유류분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예,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명의신탁에서 승소한 사례를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명의신탁과 유언공증이 있는데 오늘 초점을 둘 건 이겁니다.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거 이유와 과정 이런 거를 잘 기재를 해라. 그래야만이 나중에
그것이 명의신탁이든 유류분소송에 들어오든 이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재판에서 승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은 유형공유가 명의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특히 유형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주의 깊게 단순히 어떤 부동산을 준다가 아니고 왜 주는지, 뭐 이런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도 같이 기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유형공정증서 작성할 때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형공증을 한번 작성하면 피상손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고 하고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언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할 당시에 주의를 써라, 주의를 기해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가 몇 억에서 몇십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공증과 명의신탁, 유형공증을 통해서 명의신탁을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유형공정증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